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파수로 있는 세상, 주버스. 무엇이든 마음껏 미워할 수 있다면 선미는 돌연 나와 연락을 끊었다. 계약직으로 전전하던 나는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고, 주부든 엄마든 모든 게 서툴던 어느 날 선미와 만났다. 선미와의 만남은 신선했다. 선미는 다정했고 나도 노력했다. 특히 노산이었던 우리는 나이도 같았고 아이들도 개월수가 같아 성장도 비슷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돌까지 함께했다. 그러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멤버가 생겼다. 우리 라인 1층에 사는 같은 해에 태어난 둘째가 있는 영주였다. 영주는 이사 온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선미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나까지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라인에 살고 있어 더 반가웠던 한참 어린 동생이었다. 우리 셋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나면 함께 탄천을 걸었다. 산책을 하자고 모인 첫날, 나는 편안한 일명 고무줄 바지를, 늘씬했던 선미는 레깅스를, 영주는 어디로 외출을 가는 듯한 차림을 하고 나왔다. 특히 높은 굽에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영주의 말로는 키 작은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신은 굽 없이는 어디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나는 못내 불편해 보였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산책을 시작했다. 선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와 영주는 출산 후 빠지지 않는 베이비 팻을 빼기 위해서, 나는 분명 살을 빼기 위해 산책을 했는데 이 둘은 늘 배가 고프다며 브런치나 파스타를 먹으러 가자거나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거나 하며 운동의 마지막 발걸음을 먹을 곳으로 돌렸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만 안 가겠다 뻐대는 것이 실례일까 싶어 마지못해 함께했다. 그렇게 산책과 브런치를 하면서 나는 빼고자 했던 살은 빼지 못하고 되려 더 쪄버렸고, 매일 점심마다 새나가는 외식 비용 또한 커져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 둘은 이렇게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까? 이렇게 돈을 써도 아쉽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살이 되려 찌는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나는 이 두 사람을 끊지 못했다.
처음 영주를 만났을 때였다. 영주는 자신을 누구의 엄마라 부르는 것이 싫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그들을 누구 엄마라고 불러왔는데 싫었겠구나 싶어 미안했다. 나는 누구 엄마로 불리는 거 싫어. 나도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언니는 이름이 뭐야? 그냥 이름을 물어보았을 뿐이었는데 말투 때문인지 내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공격적으로 들렸다. 영주는 늘 자신은 한결같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여자. 누가 물어보면 나는 토마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 난 토마토 같은 여자야. 누가 겉과 속이 같은 상징물로 토마토를 칭한 걸까? 토마토의 겉과 속은 전혀 같지 않은데. 어느 날은 대뜸 나에게 어디 학교를 나왔냐고 물었다. 애둘러 나는 그냥 국문과라고 말했지만 아니, 그래서 학교가 어디냐고.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던 중에 불현듯 내가 이 고민을 왜 하지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그냥 질문을 했을 뿐인데 말투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는데 나는 영주가 점점 불편해졌고 무례하다고 느껴졌다. 특히 상대방에게 퇴로를 주지 않는 화법이 거슬렸다. 언니, 지금 집이야? 아니, 지금 잠깐 볼일 보려고 나왔어. 아, 언제 들어와? 이제 지하철 탔어. 한 30분쯤? 왜? 다짜고짜 어디냐고 묻더니 왜 그러냐 물으니 한참 뒤에 답이 왔다. 나 음식물 쓰레기 카드가 없어졌어. 비밀번호를 눌러서 쓰라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비밀번호를 뭘로 설정했는지 몰라. 언니네 걸로 좀 빌려 쓸 수 있을까? 메시지 뒤에는 웃는 이모티콘도 붙어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잠깐 볼일 보려고 나왔다고도 이제 가는 길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을 텐데.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하는 마음에 내리면 연락하겠다고 답을 보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연락을 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한참 뒤 영주는 활짝 웃는 얼굴로 내려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 내가 미쳐. 냉장고 청소를 하는데 음스 카드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내가 언니 아니었으면 이거 못 버렸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들어 보이는데 좋기 6리터는 되어 보이는 김치 2통이었다. 아니, 먹지도 않는 김치를 이렇게 시댁에서 보내서 내가 아주 미쳐버려. 내친 김에 오늘 싹 갖다 버리는 거야. 저걸 버린다고 뭐 얼마나 할까 싶으면서도 몹시 불쾌했다. 안 그래도 육아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데 저런 은큼한 사람과 얽혀서 더 고달파졌다 싶었다. 남편에게 영주가 이랬다고 말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라고 나에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런가 싶으면서도 가계비 아껴 쓰라고 곱간이 새 나간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툭 한마디씩 던지던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괘씸하기도 했다. 곳간이 새 나간다더니 남의 집 음수 처리 비용은 곳간 아닌가? 참. 그러다 불현듯 정말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 영주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고달픔은 나만 그런 건가? 선미는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선미는 나를 먼저 알았는데 나보다 영주와 더 친한 것 같았고 영주를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영주와 함께하면 늘 경직되어 있는데 선미는 그런 내색을 좀처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편해 보였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오늘은 날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걷기 딱 좋은 그런 날씨다. 미세먼지도 드물게 파란색. 좋음이다. 탄천을 걷자. 셋이서 신나게 걷던 탄천. 혹시 나가서 걷다 영주나 선미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걷고 싶은데.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기에는 걷는 게 최고다. 탄천이 연결된 아파트 뒷길로 걸어 나왔다. 개울물 소리가 어쩐지 내 머리를 비워주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비워져 있는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형체가 보였다. 허리까지 풀어헤친 긴 머리에 높은 굽의 신발, 발목까지 오는 긴 플레어 스커트. 누가 봐도 산책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영주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영주에게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다. 나는 이런 걸 잘하지 못한다. 짜증이 날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나, 둘, 셋, 넷.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내 옆을 지나가는 영주. 역시 능숙했다. 조금 전까지 심장이 두근거렸던 나는 역시 하수였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지나치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해졌던 마음도 잠시 선미가 생각났다. 선미야, 나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 뭔데 조심스러워? 그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나는 영주가 조금 무서워. 어머, 나도.
정말?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야, 나도 그래. 무서워. 그냥 뭐랄까, 나 마음이 막 무거워. 있지. 나한테 전화만 와도 심장이 벌렁거려. 그 정도야?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 학번이 걔랑 같잖아. 근데 그건 말 못하겠더라. 말하면 걔가 날 어떻게 대할지, 아우, 야, 말 못해. 학번이 같았어? 응, 나 재수했잖아. 너 영주한테 말하지 마. 나보다 영주와 더 가깝다 생각했던 선미가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다니 어쩐지 설레었다. 아니, 설레는 이상이었다. 나는 이 대화 이후로 종종 선미에게 영주의 불편한 점들을 말했고, 선미는 영주에 대한 내 감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너도 나와 같을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자는 내 연락에 지금은 일이 있다 답한 선미가 영주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본 나는 질투와 배신감, 두려움 등이 뒤얽혀 도망치듯 단지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다. 분명 쟤들은 날 못 봤을 거야. 못 봤어. 못 봤다고. 왜 그들이 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보지 않았기를 바라며 무작정 탄천으로 나갔다. 유모차에서 칭얼대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며 무작정 걸었다. 왜였는지 모르겠지만 걸으면서도 나는 선미의 연락을 기다렸다. 조금 더 빨리 걸어보자는 마음에 힘을 내어 걷는데 얼마나 걸었을까. 기다리던 선미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반갑지 않은 무리는 나타났다. 회색 도시 속 녹색 지대에 물이 지어 앉은 회색 비둘기떼. 앞으로 나아갈수록 회색 무리는 낱개의 모습으로 세세히 보여진다. 무리 중에는 다리를 다쳤는지 절룩거리는 시커먼 비둘기, 그리고 눈에 띄는 희고 검은 털이 얼룩한 비둘기, 목덜미가 파리의 초록빛 비늘처럼 빛나는 비둘기, 고개를 앞뒤로 까딱이며 탁탁 걷는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겁없는 놈들.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걷고 싶었는데 저놈의 새떼들 때문에 순간 나는 마음이 꽉 막혔다. 발을 구르며 워이 워이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이와 내 머리 위로 날갯짓을 하며 달아날 놈들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나는 놈들을 몇 발짝 앞에 두고 반대로 되돌았다.
야, 다 비켜. 내가 비둘기 잡았다? 어릴 때였다. 무리에 잘 끼지 못했던 나는 혼자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혼자가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무리에 끼기가 두려웠고 전부 남자아이들 뿐이라 같이 놀자 말하기에 부끄럽기도 했다. 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저 아이들과 같이 놀면 좋겠다 하던 찰나 한 아이의 외침에 은근슬쩍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알파벳 R자가 수놓아진 색이 고운 짙은 빨강 수건으로 길가의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것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수건을 슬그머니 벗겨 자랑처럼 동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희한하면서도 동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 비둘기를 들여다보았다. 비둘기는 목을 탁탁탁탁 돌려가며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구경하러 몰린 아이들 뒤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그 아이 누나였다. 비둘기 더러운데 너 그대로 들고 갔다간 엄마한테 혼날걸?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풍어를 읊었다. 동네 닭꼬치집에서 파는 닭은 사실 닭이 아니라 비둘기라고. 주인들이 너처럼 그렇게 몰래 잡아다 파는 거라고. 듣고 있던 아이들은 우엑 하면서 구역질하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그 언니는 말을 이어갔다. 너네 매독 알아? 그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몸이 녹는 거래. 근데 비둘기 몸에는 매독균이 그렇게 많다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비둘기를 감싸쥐고 있던 아이는 놀라 손을 떨궜다. 그 바람에 비둘기는 푸드득 거리며 아이들 무리 속을 맴돌았다. 이상하게 날지 못했다. 어딘가 아파 보였다. 아, 그래서 잡혔구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어느 틈인가 그 비둘기를 쥐고 있던 빨강 수건이 내 품에 던져져 있었다. 더럽게 여기던 비둘기가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더 부하가 치밀었다. 나는 새가 싫다. 지겹도록 싫다. 가끔 새들의 공격을 받는 상상을 하는데 내가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는 비둘기를 보았을 때, 쓰레기통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파먹고 있는 까치를 보았을 때,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무리지어 앉아있는 까마귀 떼를 보았을 때 그들이 내게 덤벼들어 나를 쪼아대는 상상을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렇게 무언가를 마음껏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 후련했다. 새에게는 뒷담화를 해도 된다. 개라고 욕을 해도 된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안 된다. 뒷담화를 해도, 개라고 욕을 해도. 걷다 보니 벌써 둔정교였다. 프로답게 나를 지나쳐가던 영주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껏 싫어하고 싶었다. 그러다 내가 아프던 어느 한날 문 앞에 죽을 사서 걸어두고 간 영주의 마음이 고마웠다. 고마웠던 적도 있었네. 마음껏 미워할 수가 없잖아.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얼른 폰을 열어봤다. 실종자를 찾는 문자였다. 나는 아직 선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영주와 만나고 있어서 너를 만날 수 없었다고. 네가 불편할까 봐 영주를 만난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나에게 변명처럼 뭐라도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야탑교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늘은 비둘기 무리가 없었다. 탁탁탁탁 고개를 앞뒤로 까딱이며 걷는 각자의 비둘기만이 보였다. 무섭지 않았다. 비둘기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비둘기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와 땅에 머리를 박고 싸우기 시작했다. 먹을 걸 두고 싸움이 난 것 같았다. 가만 보니 지는 쪽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다리를 다친 비둘기였다. 못된 놈! 약한 녀석을 표적으로 삼고 연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비둘기가 고약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싫어하던 비둘기를, 몸이 약한 비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서글펐다. 내가 참 안쓰러웠다. 어떤 무리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 누군가로부터 공감받고 위로받길 원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마음을 거절당하고 있던 나. 뱀, 너구리 등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보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푸른도시 사업소 생태하천과 볼수록 탄천. 영주가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보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내가 새보다 못하다 여겨졌다. 나는 어째서 그 무리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괴로워하고 상처받으면서 나는 왜 그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상처는 내가 받고 있는데 왜 그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왜 나는 당해야 하는가? 왜 나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가?
도대체 왜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는가? 야탁교를 눈앞에 두고 나는 아무런 진동도 없는 폰을 꺼내 의미 없는 확인을 했다.